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구도로 대선 국면이 고착될 경우 승산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대통령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나 의원조차 당내 경선에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제 언제까지 윤심에만 기대어 대선을 치를 생각인가라며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유 시장은 윤어거지로 개인이라는 말로 자위하며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어 미래를 망치는 자해 행위를 할 것이냐고 강도 높게 질타하며 윤석열은 집으로 보내드리고 이재명은 정치권에서 퇴출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유 시장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필요하다면 탈당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며 과거 당에서 출당 조치도 있었다는 점을 언급, 상황에 따라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오니 부탁드립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또한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윤 대통령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은 자중하셔야 될 때라고 언급하며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국회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없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으나 불과 5분 만에 사실이 번복된 것입니다. 최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부인했으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통신사 자료를 통해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기기 고장으로 교체한 것은 맞지만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고장난 기기는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 부총리의 답변이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으며 최 부총리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 오해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증거인멸 목적의 기기 교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 부총리를 옹호했지만 해당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 유정복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다시 한번 대통령 탄핵이라는 경랑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외교 안보 역시 매일같이 살얼음판인 쉽지 않은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적 갈등이 민생을 삼키는 것도 모자라 내전처럼 극렬해져 국민들을 아스팔트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위기상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우리 당의 경선 방향과 저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진 지 12일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대선 시간은 단 48일만이 남은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말로 자위하며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미래를 망치는 자해 행위를 할 것입니까? 이 어려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본선에서 거악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과의 승부가 사실상 예약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할 그 대상이 마치 이미 승리한 양 본인의 음험함을 감추는 거짓 웃음을 띠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합니다. 반드시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필승카드로 대역전극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 말싸움 잘하는 사람, 잠시의 반짝임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패배를 낳는 원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 유정복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광장의 인기에만 매몰되어 중도층의 지지를 포기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윤심에만 기대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까? 지금의 게이트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도덕성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래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의 거센 기세를 꺾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과는 살아온 인생이 완전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능력과 경험, 도덕성까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읍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드리고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킵시다. 윤보 명태만이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흠투성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흠없는 유정복뿐입니다. 이재명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유정복입니다. 완전 정복, 유정복이 정답입니다. 윤보 명퇴, 완전 정복이 승리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의원님 백불팅하고 왔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시장님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을 보내드리고 이제 새롭게 대선을 준비하자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에서 지금 윤심에 많이 기대는 후보들이 꽤 계시잖아요. 누구라고 이렇게 거명은 안 하겠지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후보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경선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본선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경선의 참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선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략적으로 뭐 윤심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인 기대기 전법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러서 그 후보가 본선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겠습니까? 사실 지금 국민 대다수의 즉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와 정치적인 성향을 이해해야만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민심은 정치 지형도는 우리에게 좋은 편이 아닌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윤심에 기대서 선거를 치르고 본선에 가면은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떨까요? 그래서 경선은 본선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인 만큼 이제 경선에서의 좀 더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적인 일은 본선 경쟁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우리의 불가피한 저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윤보 명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혹시 윤 전 대통령을 비윤리적 리더로 규정했다고 봐도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을 잊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집에 보내드렸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윤심을 발휘하고 거기에 붙들어 있는 부분으로서는 이번 대선을 우리가 상대를 이기는데 굉장히 쉽지 않다, 어렵다 한마디로 그런 의미지. 윤 대통령은 지금 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고 또 지금 탄핵을 당해서 집으로 가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소환을 해가지고 윤심 발휘를 하는 부분은 이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특정한 지지 세력의 지지를 받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지 특정 세력을 대상으로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전술이 이재명 대항마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면 자체 발광이 약하고 반사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 발광이요. 사실은 대선에서 이기려면 자기 경쟁력으로 이길 때 국민이 그걸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경쟁력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맡길 지도자, 자기 경쟁력으로 하는 것이 누구에게 기대어 있는 사람이 국가를 끌어갑니까? 전직 대통령이 나서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말씀하신 대로 자기 경쟁력, 자기 발광체, 자기 역량 이것으로 평가받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선거에서 그래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진영에 기대어서 진영에 갇혀 있어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양 진영의 실질적인 구도, 국민 정서 이 생각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영에 갇힌 골방에서 진실의 창을 열고 광장으로 즉 진실의 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번 대선에 임하는 마음입니다. 제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다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은 정말 대한민국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대선 아닙니까? 지금 야당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마저 그 한 당이 차지했을 때 올 수 있는 그 상황은 생각만 해봐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은 지금 위기를 뛰어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내려면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반드시 경쟁력 있는 후보로서 인물과 정책 대결에서 승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저는 이번 대선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하고 좀 관계를 풀기 위해서 탈당이라든가 출당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 부분은 제가 탈당해라, 출당 조치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지는 않겠고요. 어떤 경우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야만이 대선을 치르는데 그것이 국민 정서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론에 탈당의 문제는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윤 전 대통령이 지혜롭게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출당의 문제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건 저로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목적은 우리가 어떤 윤 전 대통령이 기대고 윤심파리하고 이런 순간에 본선 경쟁력은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 유정복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다시 한번 대통령 탄핵이라는 경랑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외교 안보 역시 매일같이 살얼음판인 쉽지 않은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적 갈등이 민생을 삼키는 것도 모자라 내전처럼 극렬해져 국민들을 아스팔트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위기상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우리 당의 경선 방향과 저 입장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진 지 12일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대선 시간은 단 48일만이 남은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말로 자해하며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미래를 망치는 차해 행위를 할 것입니까? 이 어려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본선에서 거악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과의 승부가 사실상 예약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할 그 대상이 마치 이미 승리한 양 본인의 음험함을 감추는 거짓 웃음을 띠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합니다. 반드시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필승카드로 대역전극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 말싸움 잘하는 사람, 잠시의 반짝임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패배를 낳는 원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 유정복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광장의 인기에만 매몰되어 중도층의 지지를 포기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윤심에만 기대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까? 지금의 게이트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도덕성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래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의 거센 기세를 꺾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과는 살아온 인생이 완전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능력과 경험, 도덕성까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읍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드리고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킵시다. 윤보 명태만이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흠투성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흠없는 유정복뿐입니다. 이재명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유정복입니다. 완전 정복, 유정복이 정답입니다. 윤보명퇴, 완전 정복이 승리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복 후보님 백불팅하고 왔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시장님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을 보내드리고 이제 새롭게 대선을 준비하자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에서 지금 윤심에 많이 기대는 후보들이 꽤 계시잖아요. 누구라고 이렇게 거명은 안 하겠지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후보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경선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본선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경선의 참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선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략적으로 뭐 윤심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인 기대기 전법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러서 그 후보가 본선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겠습니까? 사실 지금 국민 대다수의 즉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와 정치적인 성향을 이해해야만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민심은 정치 지형도는 우리에게 좋은 편이 아닌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윤심에 기대서 선거를 치르고 본선에 가면은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떨까요? 그래서 경선은 본선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인 만큼 이제 경선에서의 좀 더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적인 일은 본선 경쟁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우리의 불가피한 저의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윤고 명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혹시 윤 전 대통령을 비윤리적 리더로 규정했다고 봐도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을 잊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집에 보내드렸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윤심을 발휘하고 거기에 붙들어 있는 부분으로서는 이번 대선을 우리가 상대를 이기는데 굉장히 쉽지 않다, 어렵다 한마디로 그런 의미지. 윤 대통령은 지금 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고 또 지금 탄핵을 당해서 집으로 가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소환을 해가지고 윤심 발휘를 하는 부분은 이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거는 소위 말하면 특정한 지지 세력의 지지를 받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지 특정 세력을 대상으로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전술이 이재명 대항마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자체 발광이 약하고 단상판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 발광이요. 사실은 대선에서 이기려면 자기 경쟁력으로 이길 때 국민이 그걸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경쟁력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맡길 지도자, 자기 경쟁력으로 하는 것이 누구에게 기대어 있는 사람이 국가를 끌어갑니까? 전직 대통령이 나서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말씀하신 대로 자기 경쟁력, 자기 발광체, 자기 역량, 이것으로 평가받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선거에서 그래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진영에 기대어서 진영에 갇혀 있어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양 진영의 실질적인 구도, 국민 정서 이 생각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영에 갇힌 골방에서 진실의 창을 열고 광장으로, 즉 진실의 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번 대선에 임하는 마음입니다. 뭐 제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다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은 정말 대한민국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대선 아닙니까? 지금 야당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마저 그 한 당이 차지했을 때 올 수 있는 그 상황은 생각만 해봐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은 지금 위기를 뛰어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내려면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반드시 경쟁력 있는 후보로서 인물과 정책 대결에서 승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저는 이번 대선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하고 좀이 관계를 끊기 위해서 탈당이라든가 출당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탈당해라, 출당 조치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지는 않겠고요. 어떤 경우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잊어야만이 대선을 치르는데 그것이 국민 정서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방법론에 뭐
탈당의 문제는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윤 전 대통령이 지혜롭게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출당의 문제는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건 저로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뭐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목적은 우리가 어떤 윤 전 대통령이 기대고 윤심파리하고 이런 순간에 본선 경쟁력은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 유정복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다시 한번 대통령 탄핵이라는 경랑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외교 안보 역시 매일같이 살얼음판인 쉽지 않은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적 갈등이 민생을 삼키는 것도 모자라 내전처럼 극렬해져 국민들을 아스팔트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위기상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우리 당의 경선 방향과 저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진 지 12일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대선 시간은 단 48일만이 남은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말로 자해하며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미래를 망치는 차해 행위를 할 것입니까? 이 어려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본선에서 거악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과의 승부가 사실상 예약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할 그 대상이 마치 이미 승리한 양 본인의 음험함을 감추는 거짓 웃음을 띠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합니다. 반드시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필승카드로 대역전극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 말싸움 잘하는 사람, 잠시의 반짝임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패배를 낳는 원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 유정복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광장의 인기에만 매몰되어 중도층의 지지를 포기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윤심에만 기대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까? 지금의 게이트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도덕성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래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의 거센 기세를 꺾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과는 살아온 인생이 완전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능력과 경험, 도덕성까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읍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드리고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킵시다. 윤보 명태만이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흠투성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흠없는 유정복뿐입니다. 이재명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유정복입니다. 완전 정복, 유정복이 정답입니다. 윤보명퇴, 완전 정복이 승리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모 후보님 백불팅하고 왔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시장님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을 보내드리고 이제 새롭게 대선을 준비하자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에서 지금 윤심에 많이 기대는 후보들이 꽤 계시잖아요. 누구라도 이렇게 거명은 안 하겠지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후보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경선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본선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경선의 참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선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략적으로 뭐 윤심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인 기대기 전법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러서 그 후보가 본선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겠습니까? 사실 지금 국민 대다수의 즉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와 정치적인 성향을 이해해야만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민심은 정치 지형도는 우리에게 좋은 편이 아닌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윤심에 기대서 선거를 치르고 본선에 가면은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떨까요? 그래서 경선은 본선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인 만큼 이제 경선에서의 좀 더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적인 일은 본선 경쟁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우리의 불가피한 저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윤보 명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혹시 윤 전 대통령을 비윤리적 리더로 규정했다고 봐도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을 잊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집에 보내드렸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윤심을 발휘하고 거기에 붙들어 있는 부분으로서는 이번 대선을 우리가 상대를 이기는데 굉장히 쉽지 않다, 어렵다 한마디로 그런 의미지. 윤 대통령은 지금 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고 또 지금 탄핵을 당해서 집으로 가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소환을 해가지고 윤심 발휘를 하는 부분은 이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특정한 지지 세력의 지지를 받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지 특정 세력을 대상으로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전술이 이재명 대항마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면 자체 발광이 약하고 단상판에 역할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 발광이요. 사실은 대선에서 이기려면 자기 경쟁력으로 이길 때 국민이 그걸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경쟁력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맡길 지도자, 자기 경쟁력으로 하는 것이 누구에게 기대어 있는 사람이 국가를 끌어갑니까? 전직 대통령이 나서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말씀하신 대로 자기 경쟁력, 자기 발광체, 자기 역량 이것으로 평가받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선거에서 그래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진영에 기대어서 진영에 갇혀 있어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양 진영의 실질적인 구도, 국민 정서 이 생각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영에 갇힌 골방에서 진실의 창을 열고 광장으로 즉 진실의 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번 대선에 임하는 마음입니다.
뭐 제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다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은 정말 대한민국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대선 아닙니까? 지금 야당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마저 그 한 당이 차지했을 때 올 수 있는 그 상황은 생각만 해봐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은 지금 위기를 뛰어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내려면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반드시 경쟁력 있는 후보로서 인물과 정책 대결에서 승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저는 이번 대선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이 관계를 끊기 위해서 탈당이라든가 출당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탈당해라, 출당 조치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지는 않겠고요. 어떤 경우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야만이 대선을 치르는데 그것이 국민 정서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방법론에 뭐 탈당의 문제는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윤 전 대통령이 지혜롭게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출당의 문제는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건 저로서는 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뭐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목적은 우리가 어떤 윤 전 대통령이 기대고 윤심파리하고 이런 순간에 본선 경쟁력은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 유정복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다시 한번 대통령 탄핵이라는 경랑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외교 안보 역시 매일같이 살얼음판인 쉽지 않은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적 갈등이 민생을 삼키는 것도 모자라 내전처럼 극렬해져 국민들을 아스팔트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위기상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우리 당의 경선 방향과 저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진 지 12일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대선 시간은 단 48일만이 남은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말로 자해하며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미래를 망치는 차해 행위를 할 것입니까? 이 어려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본선에서 거악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과의 승부가 사실상 예약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할 그 대상이 마치 이미 승리한 양 본인의 음험함을 감추는 거짓 웃음을 띠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합니다. 반드시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로 대역전극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 말싸움 잘하는 사람, 잠시의 반짝임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패배를 낳는 원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 유정복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광장의 인기에만 매몰되어 중도층의 지지를 포기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윤심에만 기대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까? 지금의 게이트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도덕성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래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의 거센 기세를 꺾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과는 살아온 인생이 완전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능력과 경험, 도덕성까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읍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드리고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킵시다. 윤보 명태만이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자,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님들 좀 자중하시고요. 자, 기획재정위에서 법사위로 사부임된 김혜환입니다. 먼저 우리 최상목 증인,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이제까지 대정부 질문에 있었던 최상목 증인의 발언들입니다. 고민정 의원 그 쪽지 관련된 질의에서 열어보지도 않고 직원한테 이렇게 넘겼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진성준 의원 질의에도 보지도 않고 넘겼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 질의에도 보지도 않고 네, 넘겼다고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자, 저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기재위에서는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유동성 관련된 얘기 같다. 제가 네. 첫 줄이 예비비라는 걸 봤는데 그거조차 예비비 보셨죠? 네, 자, 예비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첫 줄에 그 자리에서 본게 예비비를 아닙니다, 보셨다고 의원님. 얘기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게 그 자리는 쪽지 상태에서 받았고요. 자, 예비비를 보셨어요. 그다음에 예비비라는 그러니까 예비비 첫 줄에 예비비라는 단어를 보셨다고 직접 네, 말하셨잖아요. 그거는 1시 50분쯤 봤습니다. 정확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자, 윤인대 차관보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선서 하셨죠? 예, 했습니다. 네. 지금 기재위에서 윤인대 차관보가 발언을 할 때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자, 최성목 증인은 지금 첫 줄에 예비비는 봤다고. 네. 시간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윤인대 차관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쪽지를 받았어요? 네. 접은 상태에서 받으셨어요? 예,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기재위에서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저는 봤습니다. 본인이 보셨어요? 예, 저는 사실 네. 그때 말씀드렸던 똑같은 식 계속 말씀드렸는데 본인만 그럼 보시고 저는 끝났어요? 쪽지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총재가 들어오셔가지고 부총리께서 하는 총재랑 대화를 나누셨고 저는 이제 회의 준비 때 밖에 나왔다가 잠깐 열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네. 그러면 차관보 알았고 최성목 증인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1시 50분경 자, 저희가 상식적으로 일곱에 돌아갔을 상식적으로 때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비상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다 TV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그런데 저 차관보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침탈하는 걸 저한테 봤습니다. 네네. 그렇죠? 보셨죠? 네? 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인들이 들어온 걸 다 보셨어요. 시민들이 저항한 거 보셨고 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들어온 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어렵게 이루어진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그런데 자,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예비비라는 단어를 봤어요. 윤희대 차관보는 바로 언급을 해요.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저기 아니 이게 어떻게 네, 의원님 유동성 저한테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네. 간단히 드리면요. 지금 그 당시 상황은 저한테 굉장히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저는 어차피 계엄에 반대를 했고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장을 체크하고 있었고요. 시장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받은 자료, 참고하라고 준 자료에 대해서 자, 관심도 네, 없고 알겠습니다. 열어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네, 차관한테 알겠습니다. 맡겨놓은 자, 상태였습니다. 그날이 국회의장이 12월 10날 예산안 뒤로 미룬 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회의 의결. 네, 뭐 그런 거 12월 3일 원래 의결하기로 했는데 네네. 그날 의장께서 12월 10날로 옮기셨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증액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차관이 뭐라고 예결위 간사한테 가져온지 아세요? 검찰 특활비 깎였었죠. 이거 언급도 안 했습니다. 언급도 안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 들고 온 게 뭐냐? 예비비를 복원시켜달라. 예비비를 복원시켜달라. 그러면 비상계엄 했고 예비비를 보셨고 차관보는 이게 비상계엄 자금인 거를 인지를 했고 이 차관은 왜 예비비를 가져왔을까요? 왜 혼자 결정을 했어요? 이 차관이? 그거는 지금 3일 계엄 전 아닌가요? 말씀 주신 거. 맞습니다. 네, 12월 근데 2일, 뭐 3일. 그걸 그게 무슨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냐면 인과관계로 물어보시는지는 이해가 안 이미 갑니다. 그 비상계엄 쪽지 문건은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달되기 전에. 의원님 그렇게 추정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네, 맞춰주세요. 네,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탄핵 청문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F4 경제 수장들이 다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글로벌 경제가 시시각각 위기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만큼 우리 경제 수장들이 업무에 조금이라도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청문회는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고 그리고 적어도 5시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6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참조하셔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4월 9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입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가담하였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31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31조 회부된 탄핵 소추 사건의 조사 1.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제1항의 탄핵 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서 이러한 탄핵 사유들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데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잠시 탄핵 소추안 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소추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국법상 행위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소추자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묵인 또는 방조하였고 비상계엄이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대통령으로부터 예비비 확보, 국회 운영비 차단,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이를 하급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하였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의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이자 헌법소위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이다. 이것이 첫 번째 사유입니다. 소위
내란 동조 의혹입니다. 이것은 헌법 77조 1항 3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고요.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 헌법 제87조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2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는 조항. 형법 제87조 3항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소추자는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과 대법관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5년 2월 17일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자기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되어 임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수호의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였다 하는 점입니다. 이는 헌법 제49조 헌법 제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임명한다는 조항, 제111조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등.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 헌법재판소법 67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 임명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3 번째로 피소추자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소추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헌법 제66조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별검사 임명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 하여 탄핵소추